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제7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주제는 성공과 행복은 정신적 습관의 결과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결과를 낳는 심리 습관이라는 주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아실현의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반드시 행복감이 동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행복할 때 최종적으로 자신이 바라는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7장에서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정신적인 습관들을 제대로 알고 훈련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해 나가는 것도 어떤 프로세스,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유지해 나갈 때 근육이 만들어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에는 자동적인 유도장치가 있어서 차츰 훈련을 하고 방향을 맞춰 나갈수록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만들고 생성해내는 뇌의 자동 유도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정신적인 습관을 그 유도 장치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그것의 방향을 맞춰 놓는 약간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 힘들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의 자동 유도 메커니즘은 그 방향을 긍정적으로 확고하게 선택하여 신념으로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유도해 나가는 메커니즘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코사이버네틱스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마음을 놓아두면 그 다음 그 자동 유도 장치가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과 또 기계적인 자동 유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생각보다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더욱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정신적 습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루틴으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많은 예시와 함께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흔히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런 답변은 인생의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것보다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한다. 그러나 행복이 그처럼 모호하고 불명확하지만은 않다. 행복에 접근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분명히 있다. 이 장에서는 행복을 철학적 관점이 아닌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의사이자 저술가인 존 신들러 박사는 행복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쾌하게 느끼는 정신적 상태라고 정의했다. 나는 의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신들러 박사의 표현보다 더 명쾌한 정의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훌륭한 치료약이다. 행복은 인간의 마음과 신체에 들어있는 천성이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낄 때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건강해진다. 심지어 우리의 감각기관도 행복하고 느낄 때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체크체예프는 사람이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경우와 불쾌한 생각을 하는 경우 각각의 보이는 반응에 대해 실험했다. 실험에 따르면 우리는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경우에 더 잘 볼 수 있고 맛도 더 잘 느끼며 냄새도 잘 맡을 수 있고 촉각 또한 예민해져 미세한 차이를 보다 섬세하게 감지할 수 있다. 윌리엄 베이츠 박사는 즐거운 생각을 하거나 즐거운 장면을 떠올릴 때 우리의 시력이 곧바로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심신의학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때 위, 간, 심장 등 내장기관의 기능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기도 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행복과 범죄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 악랄해지지 않는다는 독일 속담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범죄자들 대다수가 불행한 가정 출신이며 불행한 인간관계에 역사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예일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진행한 좌절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악덕과 적이라고 부르는 성품 상당 부분이 불행 때문에 생기는 것임이 밝혀졌다. 신들러 박사는 우리의 불행이 모든 심신의학적 질병의 유일한 원인이며 행복이 유일한 치료약이라고 말한다. 사실 영어에서 질병, disease라는 단어는 행복하지 않은 상태, dis와 is를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상황을 밝은 쪽으로 바라보는 낙천적이고 쾌활한 회사원들이 비관적인 회사원들보다 더 크게 출세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행복에 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앞뒤가 바뀌어 있는 듯 하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착하게 행동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남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진실에 가깝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착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고 남들을 더 너그럽게 바라보고 따뜻하게 대할 것이다. 행복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안 되는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처럼 행복도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행복과 도덕 모두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행복은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쾌하게 느끼는 정신 상태이다.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자신이 즐거운 생활을 할 가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늘 즐겁지 않은 상태로 괴로워할 것이다.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은 도덕의 보상이 아니라 도덕 그 자체이다. 우리는 욕망을 억누르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기쁨에 차 있기 때문에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지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는 이기심을 버림으로써 자기 반성, 실수, 죄책감, 골치 아픈 문제, 자신이 서운하다는 자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다. 그러나 행복을 도덕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비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행복을 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쉽다. 행복은 어떤 대가나 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행동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으로 비이기적이며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일 행복을 비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스스로를 더 억제하고 불쌍하게 여길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된다. 그리고 그런 전제 때문에 결국 행복해지는 방법은 불행해지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와 관련된 윤리적인 이슈가 있다면 불행보다는 행복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불행한 태도는 괴로울 뿐 아니라 초라하고 추하다. 해로운 영향이 초래할 수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비통해하고 훌쩍거리고 뽀르퉁해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런 태도는 남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발생된 문제를 고착화하고 폐해를 가중시킬 뿐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같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풍부한 것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성공을 자제하고 생활 수준을 낮춘다고 해서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자신이 불행한 사람처럼 된다고 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여성이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제 동료들은 일할 때 아주 불행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곳에서 앉아서 저 혼자 즐기며 일을 계속하자니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화나거나 기분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행복을 보상과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이 여성은 행복해짐으로써 동료들의 행복을 빼앗아 혼자만 즐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자제함으로써 그 행복이 흘러넘쳐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갈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행복은 고립된 섬에 갇힌 3명의 난파자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사탕 같은 것이 아니며 밀폐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1시간 분량의 산소도 아니다. 뇌 환자들의 경우 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공통적인 원인의 하나는 지나치게 계획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재를 살면서 삶을 즐기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사건만을 줄곧 기다린다. 그들은 결혼을 하거나 더 좋은 직업을 구하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거나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 어떤 승리감 같은 것을 만끽할 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는 건 실망뿐이다. 행복은 정신적인 습관이며 태도이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 또 행복은 어떤 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을 수도 없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만일 행복해지고 싶다면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 그것뿐이다. 자꾸 따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8세기에 아베리아를 다스렸던 칼리프 압들 라우만 1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국민에게 사랑받고 적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지지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승리와 평화 속에서 다스렸다. 부와 명예, 권력과 기쁨이 내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특별히 신의 가호를 구하지 않아도 은총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행복했다고 느꼈던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곰곰이 세어보니 고작 14일에 불과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 있다. 또한 심리학자인 매튜 셔펠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은 순전히 내적인 태도이며 환경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념, 생각, 그리고 태도에 의해 형성된다. 대단한 성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항상 100%의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버나드 쇼가 빈정거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행복하다면 이미 비참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 간단하게 결단을 내림으로써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상생활의 수많은 사건과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소한 시기심이나 욕구 불만 때문에 까다롭게 굴거나 자신만의 불만족, 분노, 성급함을 드러낸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반응해 왔기 때문에 습관처럼 익숙해진 것이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불쾌한 반응의 대부분은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다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운전사들이 불필요한 경적을 울린다거나 이야기 중에 마구잡이로 끼어들지만 남이 하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든가 누군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속을 썩힌다든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우리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타려고 하는 버스가 늦게 오거나 골프 약속을 잡아놓으면 영락없이 비가 내리거나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갈 때면 교통이 마비되어 꼼짝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이때 우리는 노여움과 분개심, 자기연민, 불행 등의 감정을 느낀다. 이런 불행의 주요 원인은 비인격적인 요소를 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행을 몰고 다니는 무기인 우리의 자존심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 환자들의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V쇼에서 사회자가 방청객들에게 솜씨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사회자가 박수라고 신호를 보내면 방청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고 웃음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모두 웃죠. 그들은 마치 노예라도 된 것처럼 복종하고 순한 양같이 들은 대로 행동합니다. 당신도 지금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적인 사건이나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지를 내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말 잘 듣는 노예처럼 행동하고 상황이 화를 내라, 흥분하라, 자 이제 불행해질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에 맞춰 반응하고 있습니다. 행복 습관을 익히면 노예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 습관은 외적인 조건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거의 대부분 자유로워지게 한다.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이나 불리한 환경에 몰려 있더라도 조금 더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다. 완전히 행복해지지는 않더라도 자기 연민이나 분노, 적대감을 현재 처한 불행에 스스로 보태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남편으로 둔 한 연인이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처한 불행에 분노와 자기 연민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업가는 이렇게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주식으로 얼마 전에 2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파산했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생각을 그런 사실에 추가하지 않는다면 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20만 달러를 잃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파산해서 명예를 잃었다는 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투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라고 했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 어릴 적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 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내가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했다. 그 후 나는 독일에서 대학원 과정을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말과 젊은 성형외과 의사가 뉴욕에서 개업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해냈다. 당시 나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단지 사람들의 의견일 뿐 사실은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곤 했다.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관리했다. 그랬기에 의학서적을 사기 위해 코트를 전당포에 맡기고 해부용 시체를 구입하기 위해 점심을 거르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한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었고 당연히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의견에 불과하다고 계속해서 되뇌었다. 결국 나는 시련을 극복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책의 초판본을 탈고한 바로 그해 나는 인터뷰와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로부터 이 책이 어떤 한 가지 개념이나 의견, 성공적인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대결 구도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소에 대해 요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처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잠시 생각해보고 약간 불쾌함을 느꼈다. 아니, 저들이 어떻게 나의 작품을 이렇듯 간단히 요약하고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그들이 내 작품이나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강연한 내용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나 자신의 자아 이미지가 바늘로 찔리는 듯한 고통은 피할 수가 있도록 했다.
이 책이 던지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정확하고 침착하며 궁극적으로 허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부터 사실을 분리해내고 과장된 장애물로부터 실제 상황을 떼어냄으로써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오직 진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행동이나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가 있다면 불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지적했지만 우리 인간은 목표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만족할 만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행복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기능할 때 느끼는 증상이다. 또한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내가 만난 한 젊은 사업가는 20만 달러를 날린 뒤로 자신을 아주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토마스 에디슨은 화재로 수백만 달러어치의 실험실을 잃었을 때 이제 무엇을 할 건가요? 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건물을 지어야죠. 이처럼 에디슨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불행 앞에서도 여전히 의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전혀 불행하지 않았다. 심리학자 해리 홀링워스는 행복을 느끼려면 문제가 있어야 하며 공경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맞이하는 정신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 대다수는 인간이 그 형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기인한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 두려움에서 용감히 맞서는 쪽으로 바뀌면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아주 많다.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는 헛된 시도를 하다가도 생각을 바꿔서 기분 좋게 감내하기로 결심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평화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서 피하려고 했던 것들 대다수는 단순히 명예가 걸린 문제들이다. 그런 것들이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악의 힘을 경멸하고 악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다른 쪽으로 주의를 돌리면 관련 사실들이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는 악한 특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악과 선을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의대를 다니면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려고 노력하던 시기였다. 참 배고픈 시절이었다. 감기를 비롯해 갖가지 질병에 시달렸고 하루 최소 12시간은 일했다. 어디서 돈이 생겨 집세를 지불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게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열정과 끈기가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앞서 언급했던 그 젊은 사업가와 연결지어 생각해봤다. 그리고 그가 진짜로 불행한 원인은 20만 달러를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의욕적인 태도를 버리고 수동적으로 상황에 임했던 것이다. 저의 불행은 돈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불행에 대한 탄식을 멈추고 이를
직시한 다음 새로운 목표를 세워 일을 시작했고 5년도 안 되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이 즐거워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이 처한 위험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습관을 들여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상관없이 항상 목표 지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한다. 매일 대면하는 일상적인 상황과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 모두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긍정적이고 지적인 행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상상한다. 제 발로 걸어오는 성공과 행복은 없다. 냉정을 잃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이나 기쁨에 대해 생각하면서 지내는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 내가 이 사실을 환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 대부분은 어이없다는 표정은 아니어도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누구나 경험을 통해 이런 습관을 기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다. 행복은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 만일 행복이 갑자기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행복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즐거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도 평생 동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선과 악은 섞여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떤 특정한 날이나 상황도 100% 좋은 것은 아니다. 이 세상과 개인의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나 사실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 비관적이고 심술적인 견해 또는 낙관적이고 행복한 견해를 모두 정당화할 수가 있다. 이는 주로 선택과 주의력 그리고 결단의 문제이다. 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문제가 아니다. 선은 악만큼 실제적인 존재다. 그것은 단지 1차적인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네,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 악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잘 쓰지는 않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 좀 안 좋은 것,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용상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것, 싫은 것. 의도적으로 기분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2000년에 개봉된 데이비드 마메트의 매혹적인 영화 미스터 헐리우드에서는 행복한 전망을 지닌 한 여성이 중소도시의 삶을 잘 모르는 대도시 출신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 자신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작가가 묻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당신이 즐겁게 해주면 그럴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준다면 그것이 위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생각, 심지어는 자아 이미지까지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줄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한다. 동기부여 강사인 리 밀티어는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나 업무 수행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정적인 독백이나 읊어대며 자신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지 못하고 더 이상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다른 것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동안 나는 언제나 늦어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입에 올렸는가. 이제 자신이 항상 늦는다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원치 않는 습관을 기르지 말고 앞으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만둬.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야.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늦는 것은 더 이상 내 방식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10분 일찍 일어나 정각에 도착하잖아. 밀티어는 이것이 결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앞서 내가 세일즈맨을 설득한 것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 유형을 중단시키기 위해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더 이상 원치 않는 습관적이고 비생산적인 행동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자동 실패의 메커니즘도 문제점만 들춰내는 나쁜 습관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 이미지는 자신감을 얻어 다음과 같은 말을 떠올릴 것이다. 만일 리 밀티어가 하려는 말이 매 순간 우리에게 그만둬 라고 소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편이 낫지. 우리는 누구나 암암리에 자신의 자아 이미지와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생각을 중단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해서 심어준다면 우리는 자아 이미지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힘있는 근원을 확보한 셈이다. 명심하라. 힘있는 근원의 확보, 반복, 집중력이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궁극적으로 행복이 사고 습관을 모아놓는 것이라면 그런 습관을 변경하는 것도 아주 유용한 일이다. 네, 동기부여 강사 리 밀티어가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책에서 자신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라인으로 자꾸 따라가려고 할 때 그만둬 라는 말로 그것을 멈추는 기법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행복이 습관이고 행복한 것도 마치 근육을 훈련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행복 습관의 근육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사람들 심리 상담을 직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할 때 의식적으로 그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스탑, 그만, 이렇게 스탑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떨 때는 그 거리에 스탑 표지판 있잖아요. 운전할 때 스탑 표지판. 그 표지판을 이미지로 떠올리고 잠깐 서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멈추고 다른 쪽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아니면 펜을 들고 좋은 글을 적는 것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고 다른 길로 뇌회로죠. 우리 뇌회로는 다른 길로 정해주면 또 그쪽으로 자동 성공 메커니즘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습관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의 느낌과 상태를 자주자주 체크하면서 자신의 길, 자신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 자신이 지금 나아가야 되는 거, 그것들에 대해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잘 안 되고 습관이 뿌리 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데 2번, 3번 하다 보면 훨씬 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습관을 들이는 거, 자기 자신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선택만으로도 쉽게 자신의 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 작은 의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이미지, 괜찮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죠. 다음 소제목으로 부정적 믿음을 뿌리 뽑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영화 배우인 이소룡은 평소에 부정적인 사고를 없애는 훈련을 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 과정을 통해 얻은 다음 종이 위에 그리고 그것을 구겨서 불에 태워 재로 날려버리곤 했다. 영화 배우이자 사업가이며 이소룡과 절친한 친구였던 척 노리스는 이소룡의 이런 훈련법을 한층 더 심화시켰는데 우리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종이에 적어 불살라 버린다. 종이가 제가 되었을 때 그런 생각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네, 이 부분도 제가 상담에서 활용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떠한 생각이나 강박 같은 것이 너무 강할 때 아니면 특히 효과가 있는 것은 과거의 상처들 있잖아요. 뭔가 자신에게 강력한 어떤 동기가 되었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떠한 기억들, 아픈 상처들,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서 불태우는 거가 효과가 가장 좋고요. 자신의 어떤 습관이나 부정성들을 종이에 적고 불에 태웠는데 100% 이게 다 불에 탔다. 분명히 불에 태웠는데 또 생각이 난다. 그것은 내면에서 아직 두려움이 있어서 모두 다 불에 태우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것이 사그라들었고 좀 치워졌을 텐데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선택하고 그 감정을 보내겠노라고 이제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선택하고 감정들을 조용히 묵시하면서 그것을 보낸다고 선택하면 됩니다. 뿌리가 깊은 감정들은 여러 번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의외로 상처가 너무 큰데 한두 번에 다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크지는 않으나 좀 찝찝하게 오래가는 감정인데 이상하게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감정이 다 해소가 되고 없어졌다는 것은 생각은 있는데 거기에 드는 소요되는 내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인정할 수 있고 지나갔음을 알게 될 때 그때는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부정적인 믿음을 없애는 데는 아까 적어서 불에 태우는 방법도 있고 강물을 보면서 그 감정의 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해도 좋고요.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경험을 치유하는 방법에는 너무나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뿌리 뽑는 방법 계속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리 밀티어나 청 노리스가 비현실적이고 유치하며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뛰어난 실용주의자들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을 발견했다. 우리는 별 도움도 되지 않고 그저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회의주의와 냉소주의, 낡은 습관과 믿음을 끊어버려야 한다. 데니얼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주인공 크루소는 배가 난파당해 무인도에 표류하자 해변 근처에 은신처를 만들었다. 그러나 섬 전체를 탐험하고 난 뒤에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반대편이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은신처를 만들기도 쉬운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거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움직이기를 꺼리는 마음이 우리의 자아 이미지나 자기 통제 메커니즘을 올가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할 때는 다른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명한 격언에 따르면 광기란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려는 의지라고 한다. 우리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햇빛 쪽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나무와는 다르다. 크루소처럼 자신이 살는 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떠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엘 우드 우스터 박사는 저서 신체, 마음 그리고 정신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의 증언을 소개한다. 50세가 될 때까지 나는 불행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나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책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하루하루 우울함과 패배감에 젖어 살았다.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은 일주일에 2차례 정도 나타나는 원인 모를 두통이었을 것이다. 두통이 닥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시 유행하던 신사상 문학을 접하고 있었으며 바람직하고 유용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나머지는 무시하라는 윌리엄 제임스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한 인생관을 던져버릴 수도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인생관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 말이 좀 의아했지만 내 영혼이 병들고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실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 방법의 가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한 달 동안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기로 했다. 말하자면 이 기간 동안 내 생각을 어느 정도 제약하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는 오직 행복하고 즐거웠던 사건, 해맑았던 어린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영감, 생활 속에서 천천히 다가온 내 삶의 계시 등만을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현재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일부러 바람직한 요소, 내 가정,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된 소중한 기회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소한 사실 등은 무시하기로 결심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는 내가 이해하는 한도 안에서 가치 있고 실현 가능한 야심을 꿈꿔보기로 결심했다. 겉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계획에 결함이 있었다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고 그 밖의 사항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주일 후 그의 두통은 멈췄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고 모든 것이 좋아졌다. 사고방식의 전환에 따른 생활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다. 하지만 모든 외적인 변화는 내부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내가 깊이 존경했던 유명한 인물이 갑자기 편지를 보내 내게 조수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내 책은 모두 출판되었으며 앞으로 쓸 모든 책을 출판해 주겠다는 재단도 나타났다.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아주 협조적이었다. 이 모든 것은 변화된 내 성격 때문에 가능했다. 이전에 그들은 나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모든 변화들을 돌이켜볼 때 이전 삶의 행로에서 당혹스럽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지금은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스터 박사의 책은 오래전에 절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학자의 이야기는 심각하게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통해 자신을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아직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나는 환자들에게서 내 책에 소개되는 처방을 몇 차례 설명한 뒤 30일 동안 심리적인 실험을 병행하자고 권했다. 그 실험 후에도 여전히 성형수술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환자들은 대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려고 마지못해 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로 내 말을 따랐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그들의 상상 속에서 확대된 신체적인 기형은 눈에 띌 정도로 없어지거나 교정되었다. 비록 회의적인 입장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우스터 박사나 코 성형 수술을 미룬 세일즈맨처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30일 후 그들은 더 이상 수술을 원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변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비심과 유용함 같은 좋은 감정을 불러 일으킨 다음 매일 아침 아령을 들고 운동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훈련에 임해야만 한다. 그리고 점차 이런 심리적인 체조에 열중하는 시간을 누려야 한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난 후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 변화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전의 자아보다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일 것이다. 근육 훈련을 하듯 자아 이미지를 훈련한다는 비유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는다 해도 정신의 영화관에서 긍정적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 훈련과 긴장 완화 훈련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자아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상황에 대한 자동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게이츠 교수가 실천한 즐거운 생각과 추억 해상법은 사이코사이버네틱스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좋았던 기억이나 최고의 순간을 떠올리지 못하면 모든 좋은 것의 원천에서 단절된다. 그러나 최고의 순간을 느끼고 기억하는 순간 스위치가 바로 켜지면서 그런 기억과 다시 연결되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내면적으로나 실제 삶에서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는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느낌도 긍정적으로 바뀌며 과거에 부정적으로 느꼈던 조건들 대부분이 이제는 즐겁고 조화롭고 활기차게 느껴질 것이다. 네, 행복을 만드는 습관의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과학자의 실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습관은 계속적으로 루틴으로 반복할 때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합당한 것을 루틴화 해놓고 그것을 하루 일과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또는 저녁에 잠이 들 때 또 중간 시간을 내어 휴식 시간에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라는 규칙을 정해놓고 자신에게 타당한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떠한 루틴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이완하는 훈련 그리고 행복했던 좋은 생각을 하는 추억에 좋은 것이 있었다면 내가 성취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훈련이 이 마음의 좀 행복감, 고향감을 증배시키는데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지 성공하겠다, 이것을 해내겠다 라는 어떤 초점을 두고 있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고양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음 상태가 유지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약간 행복하고 설레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자신이 가장 좋았을 때 자신이 어떤 걸 해내거나 성취했을 때 자신이 좋았을 그때를 생각하면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느낌을 증폭시키기가 쉬운데요. 과거에 이런 경험이 됐던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내가 될 어떤 것을 영화관 기법, 영상화해서 상상하는 것이 됐던 자신에게 조금 고양시킬 수 있는 느낌을 그 하루 루틴의 스케줄에 포함시켜서 30분 정도 영상화를 계속 연습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30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면 10분, 5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계속 늘여가면 그 상상하거나 또 과거의 어떤 것을 기억하고 회상에 젖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면 계속 꾸준히 그것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에너지 파동이 높아지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지 않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끌려오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행복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같이 알아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이미지와 습관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물의 양면과 같다.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자동적으로 바뀐다. 습관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복이나 옷감을 의미했다. habit, 영어로 습관이 habit이잖아요. 옷감이나 의복을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승마복이나 라이딩 habit이나 복장, habit먼트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습관의 숨겨진 뜻을 알 수가 있다.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입고 있는 의복과 같다. 그것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나 우연히 낳은 결과가 아니다. 자신에게 딱 들어왔기 때문에 입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자아 이미지나 성격 유형과도 일치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새롭고 더 나은 습관을 개발하면 우리의 자아 이미지는 낡은 습관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유형으로 갈아입는다. 환자에게 습관적인 행동 유형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행동 유형이 자동으로 몸에 익힐 때까지 훈련하라고 말하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이유는 중독과 습관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중독은 뭔가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감정이며 심각한 금단 증상을 동반한다. 중독에 대한 치료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습관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결정 없이 자동적으로 행동하도록 길들여진 단순한 반응이자 응답이다. 습관은 자기통제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느낌, 반응의 95%는
습관적인 것이다. 피아니스트는 어떤 건반을 두드릴지 결정하지 않는다. 댄서는 다음에 어떤 발을 움직일지 결정하지 않는다. 반응은 자동적인 것이며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도와 감정, 믿음도 습관적인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어떤 태도와 느낌과 사고가 어떤 상황에 적절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한다. 배우자나 동업자와의 논쟁은 거의 습관적이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 동일하게 말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며 동일한 자극에 같은 방법으로 반응한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반응이나 행동을 훈련하면서 중독과는 달리 이런 습관들을 수정 또는 변경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피아니스트는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건반을 두드릴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댄서도 새로운 스텝을 배우는 것을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거기에 고통이 따르지는 않는다. 다만 새로운 행동 유형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끊임없는 주의와 훈련이 필요하다. 네, 이것으로 제7장이 완료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정적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법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습관적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 신발을 먼저 신는다. 그리고 신발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묶거나 그 반대로 묶는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이후 30일 동안 평소와는 다른 쪽 신발을 먼저 신고 다른 방식으로 신발끈을 묶으면서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혀보자. 내일 아침 새로운 방식으로 신발을 신고 끈을 묶는 것이 몸에 익혀졌다면 이런 간단한 행동이 매일매일 사고와 행동, 느낌을 표현하는 습관을 바꾸는 신호라고 여기자. 그리고 신발끈을 묶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루 동안 다음 예시들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자. 첫 번째, 가능한 한 명랑하게 지낸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행동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실패, 결점, 실수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울 수 있도록 참을성을 기른다. 네 번째, 가능한 성공할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타입의 사람이 되었으며 새로운 타입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어떤 사실에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나의 의견을 더집히지 않는다. 여섯 번째, 하루에 최소한 3번씩 웃는 훈련을 하라. 일곱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가능한 한 조용하고 지적으로 반응한다. 여덟 번째,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차단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고 느끼는 생활 습관은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0일 동안 이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라. 그리고 그동안에 걱정, 죄의식, 적대감이 줄어들었는지 자신감이 커졌는지 확인하라. 네, 이것으로 제7장 성공과 행복은
정신적 습관이 낳은 결과이다 라는 7장 함께 해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결과를 낳는 심리 습관이라고 하니까요. 자신에게 알맞는 정신적 근육 활동, 정신적 습관 만들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없고 경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해 실패는 과정에 있는 상황일 뿐이고요. 그것을 통해 성공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공은 행복함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행복이 반드시 동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만드는 것은 부정적이고 과거에 묶여 있거나 어떠한 실패에 대해 내가 내린 판단과 결정을 물리치고 그저 실패라는 한 사실, 그것만 갖고 다시 성공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적으로 하는 내면의 행복을 만드는 습관, 행복을 만드는 습관은 많은 좋은 것을 끌어오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신적 습관입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